왜 미국 시장은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정말 전기차 시대가 바로 올 것 같은 속도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장 속도가 훅 꺾이더니 이제 캐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이런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기차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런 가격 경쟁력 해소를 하기 위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전기차 시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염현석 뉴욕 특파원이 미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경제 소식을 알려드리는 천조국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전기차 화재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전기차 시장 부진, 그리고 각국의 각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정적인 투입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맞고 있는데요. 과연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왜 전환을 해야 될까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지금 가장 큰 화두가 경제에서 바로 그린으로 전환입니다. 왜 그린으로 전환을 하냐면 당연히 기후위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막대한 챌린지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이제 NDC라고 하는 그 국가 감축량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넷제로, 그러니까 배출량과 감축량을 이제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 1.5도 이상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지 않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목표는 약간 좀 글렀습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목표인 2050년 넷제로를 통한 아무튼 기후위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그 안에 과학기술의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금융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운송 분야, 특히 전기차나 친환경차가 중요하냐면요, 운송 분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7에서 한 18% 정도 되는데요, 이 퍼센트에서 자동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교통을 사용하는 이제 자가용, 그리고 버스, 이런,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3이니까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의 15%가 바로 자동차나 버스, 이렇게 운송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솔린과 디젤 차량을 계속 사용하면 이렇게 순제로, 그러니까 넷제로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정부들도 수년 전부터 운전자나 이제 자동차 회사들한테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전기차를 사면 받는 보조금,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면 주는, 기업들한테 주는 여러 세제 혜택들, 그 다음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혜택들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온실가스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덕분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죠. 이제 배터리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전기차의 대중적인 수요는 지난 한 2년,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시작한 2021년 말부터 2022년, 그리고 2023년 중반 정도까지 정말 전기차 시대가 바로 올 것 같은 속도로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장 속도가 훅 꺾이더니 이제 캐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이런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차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가요, 유일하게 계속 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배터리 생산량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잖아요. 아무래도 내수만으로 이런 하나의 산업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고, 그러면 관의 힘으로 이런 걸 다 돌릴 수 있는 중국은 이 분야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약간 좀 시장 원리랑 좀 맞지 않는 그런 방식대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유럽과 북미의 수요는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순수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차량을 합치면 보통 이제 현재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2021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62%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에 2배, 22년에 62%. 물론 그 전에 워낙 수요 공급이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성장이 31%로 절반 수준으로 혹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만은 예외로 상용차를 제외한 전체, 그러니까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한 60%가 바로 중국에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뭐 한 세트로 이제 서방 세계라고 본다면, 이런 서방 세계에서 현재 전기 자동차의 전환이 엄청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솔린과 디젤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자, 유럽 같은 경우에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지난 8월 14%로 줄었습니다. 1년 전 판매량과 비교하면 1년 전 판매량이 15%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는요, 전기차 판매가 무려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요,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도 비슷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연구기관입니다. JD 파워가 올해 배터리 구동 모델이 미국에서 판매, 그러니까 배터리 구동 모델, 그러니까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의 미국에서 판매가 9% 정도 차지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냐면요, 그 직전 추정치가 12.4%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3.4%포인트나 이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성장률 자체가 보합세도 아니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제 유가가 더욱더 약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전기차 가격, 배터리 가격을 필두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혹 트럼프 대통령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급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런 거를 이런 추세가 이미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는요, 미국 뉴저지 주입니다. 뉴저지 주가 미국의 다른 주보다 기름값이 조금 싸다고 합니다.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평균 한 1갤런에 2.7불 정도 합니다. 1갤런이 3.8리터거든요. 이거를 리터당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959원입니다. 엄청 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서 1갤런에 2.7불, 우리나라 돈으로 리터당 959원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 가격은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비교를 해 드리겠지만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팍팍한, 지금 미국 생활 되게 팍팍한데, 이 팍팍한 미국 생활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전기차 사용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북부 뉴저지 주인데, 이쪽은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그 여러 전기차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전기차도 많이 보이는데, 좀 새 차처럼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체감으로는요. 그리고 이미 이런 수치로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라는, 계속 좋지 않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한테 약간 좀 반강제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조금씩 이제 줄이면서
그런 제조사한테 반강제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르노 최고 경영자 르노 CEO인 루카 드메오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유럽연합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최대 150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의 전기 자동차 판매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250만 대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기후위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EU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EU의 이런 전기차 생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속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메오 CEO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이제 가격이나 그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줄여주지 않으면 이런 걸 좀 맞추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그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를 보면요, 2023년부터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가요, 여기 보면 8월에 마이너스 16%나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좀 드라마틱하게 좀 감소를 한 건데요. 이런 유럽의 이런 친환경차 꺾임이 미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유럽 시장은 말고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면 왜 미국 시장은 전기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미국 소비자들에서 전기차를 주로 사용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친환경 제품 같은 게 나오면 빨리 써봐야 되는 것들, 이런 얼리 어댑터들이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것, 이게 또 캐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시장을 한 10에서 15% 정도 보는데 이미 10% 인근까지 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얼리 어댑터로서의 매력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기차 안에 보면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좀 좋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만지기도 좀 좋았고요. 좀 새로운 기능도 좀 있고 했는데 더 이상 새로운 기능도 없고 해서 추가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차들이 이제 얼리 어댑터를 지나서 대중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순수 전기 자동차 EV가요, 유럽은 가솔린 이런 내연기관 차보다 한 30%가 더 비싸고요. 미국도 27%나 더 비쌉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보더라도 30%, 27%더 많은 가격을 주고 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가계 경제도 별로 안 좋잖아요. 금리도 높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차를 사면 거의 다 론을 끼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리는 뭐 지금 기준금리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론 금리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황, 그 다음에 빡빡한 경제 상황, 이런 거를 보면 자꾸 이런 그런 미국 안에서 전기차가 27%나 더 비싸기 때문에 매력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 하나, 역시 인프라 문제입니다.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런 북부 뉴저지나 이제 뉴욕시 같은 데가 그나마 충전소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주유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걸어 다니는 이런 동네 권역 안에서만 보더라도 한 서너 개가 보입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아닌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 저쪽. 저는 공용 전기 충전소는 동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뉴욕 한복판에서도 그런 우리나라 같이 공용 주차장 안에 조금씩 몇 대씩 있었던 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본 적은 없고요. 휴게소 같은 경우에서도 다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뭐 제가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비싸고 부담되고 불편한 전기차를 계속해서
확장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전기차가 곧 전체 자동차 시장을 먹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기세가 있었던 전기차 시장, 2차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현재 급격한 침체를 맞으면서요. GM, 포드, 이렇게 벤츠, 볼보, 토요타 같은 여러 이제 제조업체들의 이런 전기차 전환 목표를 많이 낮췄습니다. 기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만 말씀을 드리면 2030년까지 EV 판매를 총 237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 예측했던 것보다 300만 대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 이제 선두주자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글로벌하게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목표치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서도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3열 SUV, 그러니까 대형 SUV 생산을 중단을 했고요. 전기차. 그다음에 차세대 전기차 픽업 트럭 출시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본 지출의 한 40에서 40% 조금 넘는 거를 전기차 뭐 개발이라든지 생산, 뭐 R&D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을 했었는데요. 이 비중을 40%를 넘었던 거를 30% 이내로 줄이기로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 역시요. 독일에 있는 전기차 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현재 노조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동차 제조업체는요.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가 최소 수십만 명 이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동차 시장만큼 중요한 게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업체인데 이 배터리 제조업체에 딸려있는 식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수십만 명가량의 이런 일자리가 걸려있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분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현재 미국 내 일자리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런 일자리 상황을 과감하게 박차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현지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캐즘에 대한 영향이 조금 우려보다는 조금 미국 내 트럼프가 되더라도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기대도 조금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의 가장 유망한 배터리 생산업체인 노스트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글로벌 인력을 20%나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미국 내 가장 큰 전기차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이런 가격 경쟁력 해소를 하기 위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중국과 교역을 바로 하면 됩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저렴한 전기차 부품을 활용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면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 보조도 안 해도 되고 전기차가 규모가 커지면 인프라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현재 굉장히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전기차 시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닷컴 버블을 넘어설 때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낼 때 중국의 그런 저렴한 제품들이 미국 내 많이 미국은 물론 글로벌하게 많이 유통이 되면서 넘겨간 원동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국의 이런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중국과의 경쟁이 되고 중국의 그런 어마무시한 가격 경쟁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거죠. 실제로 3원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LFP는 상대도 안 되고요. 3원계 같은 경우에 킬로와트 시당 중국의 배터리 비용이 126달러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요. 미국보다 11% 더 싸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보다 11%가 더 비싸고 유럽은 20%가 더 비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표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LFP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 글로벌 평균이 95달러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근데 2024년 중국은요.
53달러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죠. 그리고 세계 평균에는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어마무시하게 저렴한 겁니다. 중국이 진짜 가격 경쟁력 하나는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안전 문제 빼고서라도 중국이 또 이런 배터리, 고리튬, 그 다음에 화재 발생이 낮은 뭐 나트륨을 이용한 차세대 배터리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안전 문제도 빼면 뭐 배터리 자체에 중국의 기술력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럼 조만간 바뀔까요? 이런 얘기들을 자동차 전문가들 중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현재 건설 중인 여러 전기차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전기차 공장 규모가 커지면서 단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기차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디딤돌로 그게 작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전기차 공장들이 현재 가동을 하면서 저렴한 모델 25,000유로 이하의 저렴한 전기차 7개 모델이 나오고 그것들이 슬슬 팔릴 준비가 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를 중심으로 한 규모의 경제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미국도 어쩌면 캐즘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숫자를 하나 냈습니다. 유럽이 규모의 경제를 완벽하게 이룰 경우에 유럽 내 전기차 비중은 24%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작년에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가 측정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점유율 12.5%의 거의 2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미국 역시 이렇게 유럽과 같은 형식이 된다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올해 말 내년 초에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많은 이제 배터리 공장 여러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완공이 될 경우에 그런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은 뭘 정확하게 봐야 될까요? 바로 이런 공장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전기차 분야에서 투자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